그 다음으로는 우리 교육과정 개발 모형을 할 거예요. 저번 시간에는 정의를 했죠. 교육과정의 정의, 교육과정이란 무엇인가. 그래서 교육과정 개발 모형 먼저 타일러, 제일 유명하죠. 타일러의 이게 목표 중심 모형이 있어요. 그 다음에 이게 뭐 기술 절차 모형이라고도 해요. 다 알아놔야겠죠? 모형이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타바가 이게 뭐 귀납적 개발 모형. 왜냐하면은 모형 이름도 써야 되니까요. 이게 흔들리네. 그 다음에 혹은 뭐 단원 개발 모형 이런 게 있어요. 그래서 두 개를 같이 살펴볼 거예요. 동시에요. 그 다음에 스킬백. 이제 스킬백에 이제 이건 학교. 이 앞자만 이렇게 외우면 돼요. 제가 갖고 오면은 이게 교육과정 개발 모형이잖아요. 잘 보이죠? 그럼 이제 여기다 갖다 붙이기만 하면 돼요. 학교 교육과정 개발 모형 이렇게 갖다 붙이면 돼요. 그 다음은 위긴스 맥타이. 근데 왜냐하면은 얘네 이거 이름도 개발자 이름도 외워야 돼요. 나오니까요. 저는 그냥 비긴스 아니고 위긴스, 넥타이 아니고 맥타이 뭐 이런 식으로 외우는데요. 뭐 그 다음에 이제 왜 하면 되겠죠? 이거는 백워드예요. 백워드. 그 다음에 이거 뒤에 똑같이 갖다 붙이면 돼요. 백워드 교육과정 개발 모형 이렇게 갖다 붙이면 돼요. 그 다음에 워커의 이거는 실제적 교육과정 개발 모형 이것도 갖다 붙이면 돼요. 그 다음에 아이즈너. 아이즈너의 이것도 그냥 갖다가 쉽죠. 그냥 예술적 교육과정 개발 모형 갖다 붙이기.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는요. 프레이리의 해방적 이거 교육과정을 살펴볼 거예요. 근데 지금은 이거를 다 하면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이 두 가지만 먼저 살펴보고 나머지 영상에서 또 살펴보도록 할게요. 그럼 먼저 타일러 타바를 함께 알아볼게요. 자, 이렇게 보이죠, 지금? 이거 자꾸 흔들리네, 이게. 자, 이렇게 해서 보겠습니다. 타일러와 이제 타일러가 먼저 나오죠. 타일러엔 이제 목표 중심 모형. 이거는 기술 절차 모형이 먼저 나오고 이제 이거를 보완하는 방식으로 또 타바의 모형이 나오죠. 타바의 모형은 이거는 단원 개발 모형이에요. 그래서 같은 말로는 귀납적 개발 모형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개발 모형 자체에 이미 이 성격이 다 드러나 있는 거예요. 자, 그럼 두 가지가 공통점도 있고 차이점이 있는데요. 한번 같이 살펴보도록 할게요. 먼저 절차가 중요해요. 모형의 절차가 중요하죠? 절차를 살펴볼 거예요. 어떤 순서대로 진행되는지요. 그 다음에 특징을 살펴보고요. 그 다음에 장단점 이렇게 살펴볼 거예요. 자, 먼저 절차는요. 먼저 요구 진단은 똑같아요. 요구 진단을 해요. 첫 번째 절차예요. 근데 타일러 같은 경우는 요구 진단을 할 때 학지사 이렇게 외우면 돼요. 학지사. 이게 학지사가 뭐의 준말이냐면요. 학은 이게 무슨 학지사 하니까 무슨 출판사 이름 같죠. 근데 이건 학습자 요구예요. 학습자 요구를 분석해요. 그 다음에 지는 지식 전문가. 그 다음에 교과 전문가의 요구를 분석해요. 그 다음에 사회 요구도 분석해요.
이 현대사회가 어떤 것을 요구하는지. 그 다음에 이 타반은요, 타일러의 모양을 좀 더 보완했어요. 그래서 학지사는 똑같아요. 근데 여기다 이제 보완했을 뿐이에요. 그래서 학습자 요구도 하고, 그냥 좀 더 보완해서 이제 학습 과정을 더 연구해서 이제 하는 거예요. 저도 이거 외울 때 학습자, 학습 과정 이런 식 앞자 따서 이거는 지식 전문가였잖아요. 지식 전문가 요구도 하고, 그 다음에 지식의 본질, 뭐 교육과정 개념을 좀 더 정확히 하자. 개념을 정확히 하자. 이렇게 지금 잘 보이죠? 네, 자꾸 흔들리네 이게. 그래서 이 지식 전문가, 지식 본질 이렇게 앞자 따서 저도 이렇게 외웠어요. 그 다음에 이건 사회 요구잖아요. 사회 요구도 있지만 좀 문화적 흐름도 고려하자. 얘가 좀 더 이렇게 보완한 거예요. 여기까지는 똑같아요. 요구 진단 똑같고요. 요구 진단하면은 그 다음 뭐 있어요? 여기서 이제 요구를 다 분석한 다음에 이제 목표를 설정하는 거예요. 이건 다 똑같아요. 목표 설정하는 건 똑같아요. 근데 이제 여기서부터 이제 좀 차이가 나요. 여기까지는 똑같은데 얘는 타일러는 학습 경험을 선정하고 조직해요. 얘는 타반은 내용을 선정하고 조직해요. 그 다음에 학습 경험을 선정하고 조직해요. 그러니까 이거 뭐냐 하면은 교사의 입장에서 내용을 선정하고 조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사의 수준을 되게 고려한 거죠. 그 다음 이거는 학습자 입장에서 내용을 선정하고 조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따가 특징에도 하겠지만 이것 때문에 이원적 고려를 했구나. 두 가지 입장을 다 고려했구나. 왜냐면 교사 입장에서도 잘 가르칠 수 있는지 조직하고 선정 조직하고 학습자 입장에서도 선정 조직해야 되잖아요. 그 다음에 이제 했으면은 마지막으로 그다음에 평가는 같아요. 그러니까 요구 진단, 목표 설정, 학습 경험 선정 조직하고 평가하는 거는 타일러. 그 다음에 타반은 요구 진단, 목표 설정, 내용 선정 조직, 학습 경험 선정 조직, 그 다음에 평가를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이렇게 했는데 그럼 특징을 한번 살펴볼게요. 특징은 일단 공통적으로요. 둘 다 처방적 모형이에요. 따라야 할 절차를 제시하잖아요. 그러니까 처방적 모형이에요. 처방적 모형이라는 거는 개발자들이 따라야 할 절차를 제시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이게 처방적 모형이라는 뜻이에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순차적 모형이에요. 목표에서부터 평가까지 따라야 할 순서가 일련의 순서들이 방향이 지금 일정한 방향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목표에서 평가로 진행하는 일정한 방향을 가지고 있어요. 여기까지는 이제 공통점이에요. 그래서 이제 뒤에 보면 알겠지만 뒤에 이제 스킬백에 학교 교육과정 개발 모형을 보면 알겠지만 이게 역동적이에요. 어떤 단계에서부터든 교육과정 개발자들이 시작할 수 있어요. 근데 여기서는 이제 순차적으로 되는 거죠. 여기까지 이제 공통점이에요. 근데 이제 또 차이점이 있어요. 얘의 타일러의 모형 같은 경우는요. 연역적이에요. 연역적 모형이에요. 왜 연역적이라 그러냐면요. 전체 교과에서 단원 개발로 가거든요. 단원 개발로 진행됨. 그러니까 연역적이라고 하겠죠. 전체 교과, 추상적에서 단원 개발, 구체적으로 진행되니까 이거는 연역적인 모형이에요. 근데 얘는
모형에서부터 알다시피 귀납적이잖아요. 얘는 귀납적 모형이에요. 그래서 얘는 반대로 되겠죠. 단원 개발에서 뭘로 진행돼요? 전체 교과로 진행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귀납적이라는 말 자체가 이렇게 귀납적이라는 말 자체가 각 단원, 이런 각 단원을 모아서 하나의 목표를 지금 설정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귀납적이라고 볼 수 있겠죠? 특징은 됐고요. 그 다음 장단점을 볼게요. 장단점을 보면요. 일단 이렇게 둘을 분리할게요. 이것은 타일러는요. 지금 목표 위의 모형이에요. 목표가 분명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에 따라서 장점이 있고 단점이 있어요. 목표 우위 모형이니까 평가해야 될 거, 그러니까 개발해야 될 거, 그러니까 개발 평가의 방향이 명확한 거예요. 방향이 명확하죠. 근데 단점은 뭐예요? 여기서 내용을 수단화한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목표에만 초점을 맞추다 보니까 내용을 소홀히 한 거죠. 그 다음에 내용뿐만이 아니라 이런 평가의 기능이 다 축소됐어요. 너무 목표만 이렇게 중심을 두다 보니까. 그래서 평가 기능을 축소했어요. 이게 목표 우위 모형의 장점과 단점이에요. 그 다음에 또 되게 명확하죠. 이게 교육과정 개발이요. 단순하게 파악했어요. 교육과정 개발을 단순하게 파악했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장점은 뭐예요? 현장의 교사들이 적용하기 되게 용이하죠. 쉽죠. 그래서 여기서 이제 현장 교사들이 적용하기가 쉬워요. 이게 용이가 쉽다는 말이잖아요. 이지야. 현장 교사 적용하기가 용이해. 그 다음 이해하기도 쉬워요. 왜냐하면 다른 것들은 이제 뒤에서 보면 알겠지만, 자, 잘 보이나요? 이게 이렇게 좀 위로 올라가야겠네요. 왜냐하면 다른 거 이제 여러분들 뒤에 보겠지만 아이즈너는 굉장히 어려워요. 뭐 교육적 감시관이니 교육 비평이니 막 무슨 용어가 너무 어려워. 근데 여기서는 적용하기도 쉽고 이해하기도 쉬워요. 단점은 너무 지나치게 단순화했다. 뭐 이런 게 단점이 되겠죠. 단순하게 파악했어. 그 다음에 얘가 자 이렇게 보여야 되는데 밑에가 그 다음에요. 얘가 행동적 진술을 이게 지나치게 강조했어요. 그죠? 왜냐면 목표를 행동화해서 뭐 더하기를 10개 할 수 있다. 그러니까 행동적인 목표를 너무 지나치게 강조했어요. 그래서 뭐 가치의 변화, 태도 변화 이런 것들은 우리가 평가할 수가 없어요. 이런 것들은 태도 변화를 이렇게 X하면 또 나중에 보기 힘드니까 확인하기 어려워. 이렇게 장점과 단점을 살펴봤어요. 그럼 이제 타반은요, 특징을 한번 살펴볼게요. 그러니까 여기서 장점, 단점 나누지 않고 그냥 살펴볼게요. 여기서는 아까 교사의 수준을 고려했잖아요. 그래서 교사 수준을 고려했다는 장점이 있어요. 그 다음에 여기서는 교사가 중심이 돼서 단원을 개발해요. 교육과정을 개발하기 때문에 이거를 밑에서부터, 그러니까 위에서부터 내려오는 게 아니라 교사가 중심이 됐다라 그래서 풀뿌리식 접근 방법이라 그래요. 자,
잠깐만 좀 위로 올게요. 그래서 이거를 이제 풀뿌리식 밑에서부터 바텀에서 업 왔다. 그래서 풀뿌리식 접근이라 그래요. 그 다음에 이 단원 개발한 다음에요. 이게 7단계잖아. 하나, 둘, 셋, 넷, 다 17개예요. 그래서 7단계를 거친 후에 7단계 거친 후에 단원을 시험해요. 한번 시험해봐요. 단원을 시험. 구조화시켜서 이제 나중에 정착 확산시키거든요. 구조화시켜서 최종적으로 정착하고 확산시켜요. 이런 또 이렇게 시험한 다음에 정착 확산시킨다는 이렇게 장점이 있습니다. 여기까지가 이제 목표 중심 모형과 단원 개발 모양의 특징을 함께 정리한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한 김에 스킬백도 아주 같이 해볼게요. 자, 이렇게 보이죠? 다시 리셋해서 이제 스킬백이에요. 스킬백 그래서 S잖아요. 스킬백에 이게 뭐냐면 학교, 이거 중은 뺄게요. 원래 학교 중심 교육과정 개발 모양이도 하는데 전 좀 쉽게 학교 아까 교육과정 개발 모형이에요. 그래서 아까 교육과정 개발 모형에다가 학교만 붙이면 돼요. 그러니까 스쿨이에요. 스쿨. 이게 스쿨 베이스드 학교가 중심이 돼서 교육과정 커리큘럼 디벨롭먼트에서 학교예요. 학교가 핵심이에요. 근데 이게 이제 절차를 살펴볼 거예요. 절차 살펴보고요. 그 다음에 이제 특징 2가지를 살펴볼 거예요. 자, 이제 보이죠? 특징은 2가지. 이게 S잖아요. 그래서 학교, 스쿨도 S죠. 그 다음에 절차할 때도요. 이게 상황을 되게 중시해요. 그래서 이것도 시츄에이션이잖아요. 상황이요. 그래서 외울 때는 이렇게 S를 하면 돼요. 이렇게 S를 떠올려서 S, 스킬백 S, 학교 이제 스쿨의 S 해서 같이 외우면 돼요. 그러니까 이제 얘는요. 상황을 분석하는 걸 가장 중시해요. 그게 특징이에요. 자, 좀만 내릴게요. 아주 위로. 그래서 상황을 분석하는데요. 이게 외적 요인을 분석하고요. 그 다음에 내적 요인을 분석해요. 그러니까 내적 요인은요. 학교와 관련된 거예요. 뭐 학교 풍토를 분석한다던가 교사, 학습자를 분석하는 거는 다 내적 요인을 분석하는 거예요. 그 외에는 다 외적 요인이에요. 뭐 사회, 요구, 학교와 관련된 거 외에는 다 외적 요인이라고 보면 돼요. 그 다음에 학부모 기대가 있겠죠? 학부모의 기대, 뭐 지역사회 요구 이런 걸 다 분석해요. 그래서 상황을 외적, 내적과 나눠서 상황을 먼저 분석해요. 그 다음에 이제 뭐 해야 되겠어요? 그 다음에 이제 목표를 설정해야 되겠죠. 이게 앞으로 교육 활동의 방향이에요. 그게 바로 목표를 설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교육 활동의 방향, 앞으로 어떤 방향으로 나갈 것인지. 그 다음 이거는 기대되는 학습 성과. 예를 들어서 여기다 예를 한번 써볼게요. 뭐 전년 대비 자꾸 이거 흔들리네. 잠깐만요. 제가 건드려서 그래요. 전년 대비 뭐 학업 성취도 2% 향상 뭐 이런 식으로
목표를 설정하겠죠. 2% 향상. 자, 이런 식으로 목표를 설정해요. 그 다음에는요, 이게 피읍이 3개가 나와요. 피읍, 피읍, 피읍. 자, 그래서 피읍이 뭐냐면요, 이게 3가지가 나와요. 그래서 하나는 좀 색칠을 할게요. 이거를 상목 푸푸푸 이렇게 외우면 돼요. 상목 푸푸푸. 아니면 이게 상목 푸푸푸 이렇게 외우던가 아니면 상목 푸판피인데요. 상목 푸판피. 푸판피. 푸푸푸 외운 다음에 푸판피 이렇게 하면 돼요. 이거는 뭐냐면요. 이제 프로그램. 이거 안 나오네. 잠깐만요. 이제 프로그램을 구성하는 거예요. 그럼 이거는 뭐예요? 판단, 해석, 실행이고요. 이거는 P는 뭐겠어요? 피드백이죠. 평가겠죠. 그래서 상목 푸푸푸 아니면은 상목 푸판피 이렇게 해서 5가지 절차를 외우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프로그램을 구성해요. 뭐 인사 배치, 사람들을 배치해야 되겠죠? 아이고, 손이 묻었네요. 인사, 역할을 분담한다던가 이런 거 다 지금 여기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교수 학습 활동을 설계하는 거예요. 학습 활동, 실제 활동을 이제 설계하고요. 어떻게 할지. 그럼 수단, 자료 이런 거 다 구비해야 되겠죠. 그 다음에 인사 배치, 넌 어떤 역할 해라. 역할 분담도 여기서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여기서는요. 이 변환 프로그램이 야기하는 문제점을 예측하는 거예요. 변환 프로그램에 따라 야기되는 문제점을 예측해요.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이게 뭐 판단하는 거잖아요. 변환 프로에 따라서 이런 야기되는 문제점이 있다라고 판단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뭐 교과 교실제 확대로 인한 교실 2개가 부족하다. 뭐 이런 식으로 예측을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여기서는 이제 모니터링 하고요. 및 평가 체계. 그래서 평가할 일정 같은 걸 준비해야 되겠죠. 여기서는요. 평가 일정을 준비하는 거예요. 그래서요, 이거의 특징은요, 총 2가지예요. 2가지를 정리할 거거든요. 먼저, 이 교육과정 개발자들은요, 어떤 단계에서 시작해도 돼요. 교육과정 개발자들은 어떤 단계에서 시작해도 오케이. 원래는 절차적 모형의 성격은 가졌어요. 절차적 모형의 성격은 가졌으나 어떤 단계에서 시작해도 오케이야. 그러니까 이게 어떤 성격을 갖겠어요? 역동적 성격을 갖겠죠. 역동적 성격, 역동적 과정이라는 특징을 가져요. 어떤 단계에서 다 시작해도 되잖아요. 상목, 푸판피 이 중에서 상목, 푸푸푸, 상목, 푸판피 이 중에서 어떤 단계에서 시작해도 되니까 역동적이죠. 그 다음에 여기 특징이 뭐예요? 상황 분석한단 말이에요. 이게 가장 큰 이 모형의 특징이에요.
S, 이 상황 분석이에요. 그러니까 학교 상황을 잘 분석했으니까 학교 상황을 반영한 구체적인 교육과정 개발이 가능한 거예요. 학교 상황, 이 상황이 지금 포인트예요. 학교 상황이 반영된 아주 구체적인, 그죠? 지금 뭐 학교도 분석했어, 교사와 학습자 막 다 분석했잖아요. 그러니까 학교 현재 상황이 반영된 구체적 교육과정 개발이 가능한 거예요. 이런 특징이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는요, 상황 분석 꼭 기억하시고요. 상목, 수판피 꼭 절차도 기억하세요. 이건 쉽죠. 특징은요. 역동적이고 상황을 분석했으니까 구체적 교육과정 개발이 가능하다. 특징은 아주 쉬우니까요.